아흔이 넘은 한 노인이 젊었을 땐 보이지 않던 세상의 이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가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진 돈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혹은 과거의 무용담이나 화려한 인맥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자랑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 우리 옛말에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땐 그 뜻을 몰랐지만 인생의 긴 고개를 지나보니 그 말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피와 눈물로 새겨진 삶의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사업을 일으키며 그는 많은 부와 명예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가장 뼈저리게 배운 교훈은 자랑이 아닌 겸손히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큰 공사를 따내고 사람들에게 성과를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녔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그의 주변에 불편한 기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웠던 동지들이 멀어지고 진심으로 그를 응원하는 사람이 드물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깨달았죠.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는 순간 다른 이의 마음 속에는 시기와 질투 혹은 부담이 생긴다는 것을요. 돌이켜보면 자랑이란 결국 나약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굳이 떠들지 않아도 그 삶에서 빛이 흘러나옵니다. 반대로 자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면은 불안했고 타인의 인정이 없으면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90년 세월 동안 자랑 때문에 친구를 잃고 가족과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랑이 인연을 끊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깨달은 5가지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하지 말라는 훈계가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심리 그리고 겸손히 가져다주는 깊은 평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노인은 사람이 왜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취가 곧 자기 자신이라고 여겼습니다. 돈을 벌면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고 건강하면 특별한 사람 같았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돌이켜보니 그건 다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자랑은 본능이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에 덧치기도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 부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자랑은 그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은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대방은 자신과 그를 비교하게 되며 불편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중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존경을 받았지만 늘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은 어느새 주변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랑은 짧은 순간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고립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강함은 조용히 흘러갑니다. 물이 소리 없이 바위를 깎듯 겸손한 사람의 삶은 티내지 않아도 세월이 증명합니다. 이제부터 그는 그 구체적인 5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돈, 건강, 자식, 젊은 시절의 무용담, 그리고 인맥. 이 5가지는 자랑하는 순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첫째, 돈은 흘려보내야 산다. 돈은 참 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든든해지지만 더 무서운 건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인간 관계의 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돈을 굴렸고 젊었을 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깨달았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순간 오히려 돈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요.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 원망을 사고 빌려줘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연락 없던 사람들이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의 사람됨이 아니라 그의 지갑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돈 자랑은 또한 보이지 않는 칼날을 품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속으로는 질투와 시샘을 품을 수 있습니다. 복권 당첨으로 큰 돈을 얻은 친구가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지만 몇 달 뒤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돈은 남에게 보일 때가 아니라 조용히 자신과 가족, 그리고 필요할 때 사회를 위해 쓰일 때 가장 빛납니다. 진짜 부자는 소리 없이 사는 법을 압니다. 자랑하는 순간 불필요한 시선과 위험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길을 열어주는 도구입니다. 돈은 물과 같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고 흘러야 생명을 살립니다. 자랑은 물길을 막아 썩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돈이 생겼을 때는 자랑하지 말고 감사히 받아 조용히 흘려보내야 합니다. 가족의 삶을 지탱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를 위해 작은 씨앗을 심는 데 쓰십시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의 재산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세상에 남긴 따뜻한 흔적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건강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다. 젊은 시절 그는 늘 건강을 자신했습니다. 약 한 번 먹어본 적 없다는 말을 자랑처럼 하고 다녔죠. 그 말 속에는 은근한 교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척추 협착증을 겪고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절대로 자신의 힘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요. 건강이란 축복이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다 보면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나는 절대 안 아플 거라는 착각 속에서 몸의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건강 자랑은 주변에 상처를 줍니다.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칼처럼 꽂힙니다. 그가 이웃에게 무심코 나는 약을 먹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가 그분이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말이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았습니다. 건강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입니다. 지금 숨 쉬고 걸을 수 있고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건강은 그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맡겨진 것이고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는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을요. 젊었을 때는 일을 더 많이 하고 몸을 혹사시키며 나는 튼튼하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고 보니 몸은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몸과 대화하는 법입니다. 조금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아프면 참지 말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이제 작은 습관을 나눕니다. 매일 아침 걷고 과식하지 않고 마음이 답답할 땐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입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해서 아픈 사람들 앞에서 자랑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건강은 결코 자신의 힘만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잠시 허락한 선물일 뿐이니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며 지켜가십시오. 셋째, 자식은 사랑이지 자랑이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자식이 됩니다. 그는 사업을 하며 많은 성취를 경험했지만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자식들이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우리 아들은 잘 나가는 회사에 들어갔다.
우리 딸은 좋은 학교 교수가 되었다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식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자식이 잘 되었을 때 기쁨을 표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남에게 자랑하는 순간 듣는 이의 마음에는 상처가 생기고 자식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나중에 아들이 아버지가 자랑을 많이 하셔서 회사 동료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는 것을 듣고 그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자신의 기쁨이 오히려 자식에게는 족쇄가 된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명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 자신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성취를 자기 공으로 돌리며 자랑하는 순간 가족의 끈은 서서히 느슨해집니다. 자식은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부모의 자랑은 그 노력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니 자식의 성공을 자랑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쁨이지 과시가 아닙니다. 아이가 잘 되면 내가 참 고맙다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성취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고를 존중하고 묵묵히 응원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 그들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고 지켜봐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자랑입니다. 결국 가장 귀한 건 가족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길은 수많은 시련으로 가득했지만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가족의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그 가족을 자랑거리로만 삼았다면 그 힘은 오래가지 못했을 겁니다. 가족은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안식처이자 버팀목입니다. 넷째, 젊은 시절의 무용담은 현재를 비추는 등불. 나이가 들면 누구나 과거 이야기를 자주 꺼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은 그에게 뿌듯함이었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지루한 소음일 뿐이라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손주에게 젊은 시절의 무용담을 들려주었지만 나중에 손주가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만 계속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용담이란 결국 말하는 사람만 즐겁습니다. 듣는 사람은 그래서 뭐가 달라지지? 라는 마음으로 멀어지기 쉽습니다. 젊은 시절의 무용담은 그것이 현재와 이어지지 않으면 공허할 뿐입니다. 현재가 텅 비어 있다면 과거 자랑은 오히려 지금의 그를 더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다면 자랑이 아니라 교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가 수없이 실패를 겪으며 배운 게 바로 그것입니다. 실패조차도 포장해서 무용담처럼 떠들곤 했지만 나중에는 그때 내가 깨달은 건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다고 바꾸니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성공담보다 실패담 속에 담긴 교훈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젊은 시절의 경험은 현재의 삶에 연결될 때 빛이 납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 그때 배운 교훈이 지금도 내 삶을 지탱한다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이어진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무용담은 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인맥은 내 삶을 증명하는 진심. 사람은 나이 먹다 보면 누구를 알았는지, 어떤 유명 인사와 어울렸는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땐 나는 누구누구와 잘 안다며 떠벌리고 다니기도 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니 알겠더군요. 인맥을 자랑하는 건 결국 자신의 빛이 아닌 남의 빛을 빌려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인맥은 자랑할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결국 곁에 남는 건 이름 없는 평범한 이웃과 친구들이었지요. 진짜 그의 삶을 지탱해 준 건
봉사 현장에서 땀 흘리던 이름 없는 노동자들, 고생을 함께한 직원들, 묵묵히 믿어준 가족이었습니다. 인맥 자랑은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남 이름을 빌려 자기를 드러내는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당당한 사람은 인맥을 들먹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인품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인맥은 이름이 아니라 진심으로 맺는 관계입니다. 그가 살아온 경험에서 권력자와 유명인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권력이 바뀌면 그들의 관심은 금세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을 함께 일한 직원, 고향 친구, 가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그의 인생의 가장 단단한 인맥이었습니다.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 남는 건 이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사람을 품었는가가 그의 삶을 증명합니다. 그러니 인맥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의 곁에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더 깊은 관계를 가꾸어 가십시오. 노인은 사람이 왜 자꾸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자랑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늘 비교 속에서 살고 그 우위를 확인할 때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랑은 만족이 아니라 결핍을 키웁니다. 자랑이란 결국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는 가면일 뿐이었습니다. 자랑은 순간을 빛내지만 신념은 세월을 버팁니다. 진짜 평온은 겸손과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동양 철학에서 노자는 도가도 비상도라 했습니다. 참된 도는 말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겸손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단단한 다리입니다. 자랑은 다리를 끊고 겸손은 다리를 놓습니다. 그는 90해를 살며 깨닫는 건 이겁니다. 결국 존경은 자신이 스스로 외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자랑으로는 그 씨앗을 심을 수 없습니다. 겸손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사십시오. 말 대신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존경은 따라올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는 90해를 살며 수많은 부와 명예, 그리고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은 건 자랑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돈도, 건강도, 자식도, 사람과의 인연도 결국 자랑으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지켜낸 건 겸손과 감사, 그리고 묵묵히 버티는 태도였습니다. 자랑은 순간의 인정만을 가져올 뿐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겸손과 성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발합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말을 가슴에 품고 사십시오.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오늘 그는 자신의 90해 인생을 돌아보며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돈, 건강, 자식, 젊은 시절의 무용담, 그리고 인맥. 이 5가지는 자랑하는 순간 반드시 화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자랑을 멈추고 겸손을 택하면 삶은 달라집니다. 돈은 흘려보내며 사회를 살리고 건강은 감사 속에 지켜지며 자식은 고마움의 대상으로 남습니다. 인생은 자랑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자랑은 순간의 불꽃처럼 화려할 수 있지만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나 감사는 은은한 등불처럼 평생을 밝혀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멈추고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 것입니다.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는다. 사람도 멈추지 않고 흘러야 한다. 그가 평생 마음에 새겨온 말입니다. 여러분도 자랑이 아닌 감사와 겸손으로 흘러가십시오.